KC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은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뚫고 솟아 있었다. 통유리로 된 외벽은 한낮의 햇살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빛이 쏟아지지 않는 차가운 미로와 같았다. 김지은 이 거대한 미로 속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중 하나였다. 그녀는 전략기획팀의 막내 사원이었지만 그 역할은 서류 정리, 회의실 예약, 그리고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는 복잡한 데이터 정리와 분석이었다. 그녀의 책상은 사무실 가장 구석 복사기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은 소음과 먼지로 가득한 그녀만의 작은 섬이었다. 지은은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데이터 과학을 전공했지만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졸업과 동시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는 압도적인 분석 능력과 어떤 문제든 꿰뚫어보는 냉철한 논리였다. 그러나 회사에서 그녀의 능력은 번쩍이는 학벌이나 빽 좋은 동기들 사이에서 빛을 발할 기회가 없었다. 그녀의 존재는 늘 그림자 같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저기 복사기 옆에 앉은 애 정도로 기억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은 손가락 끝이 닳도록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최근 몇 달간 진행된 신규 프로젝트들의 재정 보고서를 통합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들은 회장 강태산의 아들이자 실질적인 후계자인 강민혁 이사가 주도한 것들이었다. 민혁 이사는 젊고 유능해 보였지만 사내에서는 그의 독단적인 추진력과 과도한 리스크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은은 수십 개의 엑셀 시트와 복잡한 재무 데이터를 엮으며 집중했다. 그녀의 눈은 숫자의 바닷속에서 미묘한 흐름과 패턴을 읽어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숫자들의 오차라고 생각했지만 분석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몇몇 프로젝트에서 수익은 부풀려져 있었고 투자금의 흐름은 불투명한 페이퍼 컴퍼니들을 거쳐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고 관련 문서를 샅샅이 뒤졌다. 밤늦도록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 불빛 아래서 작업하며 그녀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민혁 이사가 주도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실제로는 막대한 손실을 감추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그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려 한 흔적들이었다. 지은은 조용히 자신의 작업물을 파일에 정리했다.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부정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범죄였다. 그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팀장에게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 척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의 직감은 후자를 택하라고 속삭였다. 이미 그녀는 민혁 이사의 라인에 속한 몇몇 선배들이 그녀의 작업을 방해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더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킨 채 건네주기도 했다. 지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 가난한 가정의 짐을 짊어진 그녀에게는 이 안정된 직장이 전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양심은 그녀의 발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은아, 오늘 저녁은 괜찮니? 병원비 걱정 말고 밥 잘 챙겨 먹으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지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녀는 정의를 택하기로 했다. 그녀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담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용기와 양심이 담긴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녀는
이 보고서가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보고서를 팀장에게 제출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침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팀장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민혁 이사의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에 미간을 찌푸렸다. 김지은 씨,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확실한 거야? 팀장의 목소리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팀장님. 여러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고 검증한 결과입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회사의 재무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다. 알았어. 일단 내가 검토해 볼게.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지은은 팀장의 눈빛에서 망설임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민혁 이사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보고서가 여기서 묻히게 될 것이라고 느꼈다. 그날 오후 그녀의 직감은 현실이 되었다. 민혁 이사의 비서가 그녀의 자리로 찾아와 말했다. 김지은 씨 이사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보고서에 오류가 많은 것 같으니 다시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달라고 하시네요. 그것은 노골적인 경고였다. 그녀의 보고서가 민혁 이사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조용한 행동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수를 계산하는 침묵이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어둠이 내린 저녁 지은은 다시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그녀는 복사기 옆 자신의 작은 책상에 앉아 텅 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회사 건물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어둡고 무거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USB에는 거대한 회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민혁 이사의 비서가 던져준 보고서 제작성이라는 지시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정체불명의 파일 더미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모두 과거의 재무 자료들이었는데 흩어진 숫자와 오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었다. 민혁 이사의 라인에 속한 선배들은 그녀가 보고서를 수정하는 것을 돕는 척하면서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그녀의 작업 파일을 교묘하게 손상시키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치밀한 술수를 부렸다. 그들은 지은의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을 이용해 그녀의 능력을 깎아내리며 보고서도 제대로 못 쓰는 무능한 사원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대한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타고난 냉철함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주었다. 그녀는 복사기 옆 자신의 작은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의 싸움을 이어나갔다. 그녀는 방해받은 파일들을 포기하는 대신 밤샘 작업을 통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재구성했다. 그녀는 민혁 이사 일파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뛰어난 분석가였다. 그들의 방해가 오히려 그녀에게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그녀는 민혁 이사가 주도한 프로젝트들을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 시스템 내의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며 어떤 경로로 정보가 조작되고 은폐되었는지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회사의 내부 감사 시스템과 회계 관리 시스템에 민혁 이사 측근의 계정이 비밀리에 접근하여 특정 데이터를 조작하고 삭제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범죄 행위였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을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혁 이사의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퇴근하는 척하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작업하는 것을 눈치채고
전산을 막거나 보안 요원을 시켜 그녀를 쫓아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행동해야만 했다. 새벽 늦은 시간 모두가 떠나고 난 뒤에야 그녀는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갈 수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늘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가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다. 지은은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성공했다. 민혁 이사와 그의 측근들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그 돈을 주식시장에서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있었다. 그녀가 발견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방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제 문제는 이 진실을 어떻게 알리느냐였다. 그녀는 먼저 팀장에게 재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팀장은 오히려 지은을 질책했다. 김지은 씨, 이쯤 했으면 됐어. 이사님께서 불편해 하신다는 것 모르겠나. 괜히 나서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조용히 하라고. 팀장의 목소리는 짜증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민혁 이사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지은이 가져온 진실이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와 같았다. 그는 지은의 보고서를 보는 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지은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으로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를 시도했다. 하지만 감사팀은 민혁 이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었다. 그녀의 제보는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로 치부되었고 오히려 그녀의 신상이 파악되어 민혁 이사 측에 전달될 위험에 처했다. 지은은 사내의 모든 공식적인 경로가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점심시간 지은은 혼자 구내식당 한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녀를 힐끗거렸다. 능력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짓 한다. 회사에 반항하는 철없는 애라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속에는 쓰라린 상처가 남았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회사는 그녀에게 한없이 차갑고 냉혹한 공간이었다. 그때 민혁 이사가 그의 측근들과 함께 식당에 나타났다. 그는 활기찬 모습으로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가 그에게 아첨하듯 고개를 숙였다. 민혁 이사는 우연히 지은의 테이블을 지나치면서 그녀를 힐끗 보더니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내가 뭘 하든 소용없다고 말하는 듯 했다. 지은은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민혁 이사를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일하고 돈을 벌어 어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조직의 분노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정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컴퓨터에 앉아 이미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파도에 홀로 맞서는 작은 조각배 같다고 생각했다. 과연 이 싸움을 계속할 의미가 있을까? 그녀의 눈에 피로와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민혁 이사의 조직적인 방해는 더욱 노골적이고 치밀해졌다. 그녀의 컴퓨터는 알 수 없는 오류로 자주 다운되었고 그녀가 작성한 파일들은 저장되지 않은 채 사라지곤 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중요 데이터들을 백업해둔 개인 USB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는 민혁 이사 측근들이 자신의 책상을 뒤져 그것을 훔쳐갔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어떤 물리적인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모든 통신이 끊긴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동시에 회사의 재정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었다. 민혁 이사가 주도한 프로젝트들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언론에서는 K그룹의 위기설을 연일 보도하며 민혁 이사의 무능함과 방만한 경영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회사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서로를 의심했고 지은을 향한 눈초리는 저 애가 괜한 일을 벌여 회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난으로 바뀌어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왕따가 아니라 모두의 불안을 해소할 희생양이 되었다. 지은은 자신이 쥐고 있던 증거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 이사의 비리가 담긴 보고서 사본을 한 부 더 만들어 회장 강태산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회장이라면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회사를 망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간의 치밀한 계획 끝에 지은은 회장실 복도를 지키는 비서를 피해 몰래 회장실로 들어갈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복사기 옆에서 일하며 쌓아온 재빠른 몸놀림과 그림자 같은 존재감을 이용했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회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서류 더미 속에 보고서를 숨겨두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뒤에는 민혁 이사가 심어놓은 또 다른 눈이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혁 이사가 직접 그녀의 책상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지은의 어깨를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했다. 내가 감히, 내까짓 게 뭔데, 감히 회장님께 보고서를 올리려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지은은 온몸이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혁 이사는 그녀를 텅 빈 회의실로 끌고 가 문을 잠갔다. 그곳에는 이미 그의 측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협박했다. 내가 한 일은 회사를 음해한 중대한 범죄야. 지금이라도 회수해서 모든 걸 잊고 입 다물어. 아니면 내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민혁 이사의 말에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가족, 특히 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그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그녀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의 정의감은 거대한 권력과 폭력 앞에 한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결국 보고서를 회수하겠다고 약속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회장 비서실로 찾아가 어제 제출한 보고서가 자신의 실수로 작성된 것이라며 되돌려달라고 부탁했다. 회장 비서는 이상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보고서를 건네주었다. 지은은 손에 들린 보고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복사기 옆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사직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싸움을 이어갈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정의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꿈마저도 이 거대한 회사의 그림자 속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서류 가방에 짐을 챙겼다. 그녀의 사물함 속에는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낡은 손수건 한 장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민혁 이사가 그녀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사직서를 들고 있는 지은을 비웃듯 바라보았다. 그래, 이제야 주제를 파악했군. 늦었지만 현명한 선택이야. 민혁 이사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지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사직서를 결제해 라인에 올리고 자신의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설 준비를 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체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작은 속삭임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그녀를 지켜보던, 그러나 결코 그녀의 편이 아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기이하게 들려왔다. 그녀가 조용히 자리를 뜨는 그 순간 회사의 거대한 운명 또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떠나려던 그 순간 그녀의 책상 옆을 스쳐 지나가던 한 남자가 멈춰 섰다. 그는 전략기획팀의 고참 부장 박상현이었다. 박 부장은 민혁 이사의 라인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은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며 사내 권력 다툼에는 거리를 두는 전형적인 중간 관리자였다. 지은의 눈에 그는 그저 자신을 방관하는 또 한 명의 동료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민혁 이사가 지은의 사직서를 보며 짓던 조롱 섞인 미소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꼈다. 민혁 이사가 떠난 후 박 부장은 지은이 두고 간 서류 가방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가방 안에서 튀어나온 종이 한 장을 보았다. 그것은 지은이 작성한 마지막 재무 분석 보고서의 초안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민혁 이사가 주도한 프로젝트들이 실제로는 거대한 손실을 감추고 있으며 회사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박 부장은 그제야 지은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에 맞선 외로운 싸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부장은 잠시 망설였다. 이 보고서를 보는 것은 그에게도 위험한 일이었다. 민혁 이사의 비위를 거슬렀다가는 그의 모든 커리어가 끝장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그가 목격한 불의와 탐욕의 순간들을 생각했다. 지은의 보고서는 그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보고서를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박 부장은 민혁 이사에게 보고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은이 사직서를 낸 것처럼 조용히 행동했다. 그는 지은의 사직서와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 앞에는 언제나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장 강태사는 최근 회사의 위기 상황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아들 민혁 이사가 제시하는 낙관적인 보고서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실 안으로 들어선 그는 조심스럽게 지은의 사직서와 보고서를 회장에게 내밀었다. 회장님, 전략기획팀에 김지은 사원이 제출한 사직서와 마지막으로 남긴 보고서입니다. 강태산 회장은 사직서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지은이라는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이름이 최근 민혁 이사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그는 호기심에 보고서를 펼쳐보았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강 회장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가 아들로부터 들었던 보고서와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다. 숫자에 바닷속에서 드러나는 추악한 진실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강 회장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온몸을 떨었다. 그의 아들이 그동안 저지른 배신과 만행이 낱낱이 밝혀졌다. 회사의 파산을 부채질한 장본인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 부장을 바라보았다. 김지은 사원은 지금 어디 있나? 박 부장은 회장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다. 방금 퇴근 준비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완전히 회사를 떠나고 있을 겁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긴급히 지시를 내렸다. 당장 김지은 사원을 찾아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찾아와야 한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지은이라는 존재가 회사를 구할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거대한 회사 전체를 구할 수 있는 진실의 목소리였다. 그는 서둘러 민혁 이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민혁 이사는 이미 지은의 사직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은 이미 회사 건물을 빠져나와 텅 빈 거리 위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악몽 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뒤를 쫓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강태산 회장의 비서가 그녀를 찾기 위해 온 사방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비서는 지은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지은은 발신자 표시를 보고 잠시 망설였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은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지은 사원님 되십니까? 저는 KC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사원님을 급히 찾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와 주셔야 합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귀에서 떼었다. 회장님이 자신을 찾다니.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함께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이 마침내 빛을 보는 것일까? 그녀는 회장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쥐고 있는 거대한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지은은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회사로 발걸음을 돌렸다. 회장 비서는 이미 회사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피로와 절망에 찌든 강태산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지은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김지은 사원, 정말 미안하오. 내 아들 녀석의 만행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강 회장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기업의 수장이 한낱 말단 사원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지은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회장의 진심이 담긴 눈빛에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강 회장은 박 부장이 전달해준 보고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지은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그 보고서를 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이 결국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박 부장이 자네의 용기를 알아보고 내게 가져다 주었어.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내 아들의 거짓말에 속아 회사를 파산시켰을 것이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혁 이사가 수년간 저질러온 비리와 횡령, 그리고 회사 시스템을 조작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한 모든 과정들을. 강 회장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지은 사원, 자네가 쥐고 있던 증거들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요. 자네가 없이는 이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소. 부디 우리 회사를 파산해서 구해주시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민혁 이사가 자신의 가족을 위협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자신의 양심이 외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불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회장에게 자신의 조건을 제시했다. 회장님, 저는 이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회사의 시스템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강 회장은 지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감사팀을 꾸려 민혁 이사와 그의 측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회장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들을 제공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USB는 사실 그녀가 따로 만들어둔 사본이었고, 그녀는 모든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회장에게 넘겼다. 그녀의 치밀함과 뛰어난 분석 능력은 회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민혁 이사는 자신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자 발뺌하려 했지만 지은이 제시한 명확하고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민혁 이사에게 모든 경영권을 박탈하고 즉시 회사에서 물러날 것을 결정했다. 경찰은 민혁 이사를 횡령과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했고 그의 측근들도 줄줄이 구속되었다. 지은의 용기 덕분에 회사는 파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가 발견한 증거들은 회사가 입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강 회장은 대대적인 사내 혁신을 단행했다. 그는 지은을 혁신팀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에 임명하고 그녀에게 회사의 시스템을 개선할 모든 권한을 주었다. 지은은 더 이상 복사기 옆에 앉아있는 무시당하는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활약은 사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용기와 뛰어난 능력을 칭송했다. 시간이 흘러 회사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강 회장은 지은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팀장, 자네가 없었더라면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오. 진심으로 감사하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회사가 더 이상 저와 같은 외로운 사람이 나오지 않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말에 강 회장은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뜻을 받들어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꾸었고 누구라도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다. 지은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매진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가난과 두려움에 쫓기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용기와 능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다. 그녀의 조용한 속삭임은 거대한 회사를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리는 힘이 되었다.